행자부 장관 어제 기자회견 하시고 오늘 그 기자회견에 대한 많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기사들 좀 보셨습니까? 뭐 아직 제가 뭐 상세히 본 거는 없습니다. 기사를 읽어보지도 못했으면 아침에 신문 안 보십니까? 네. 지금 내년에 선거 나가십니까?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 이 많은 사설과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어제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그 기자회견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 또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삼자적 입장에서 특히 학자를 오래 하셨으니까 전달이 어떻게 됐고 이해하시는 분이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은 아예 내년 총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다면 지난번 장관이 8월달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얘기한 때 그때 사과를 위한 기자회견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기자회견 하실 때 총선 관련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별 생각이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때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별 생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별 생각이 없다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별 생각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그렇고요. 하여튼 저는 뭐 그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에 대해서 뭐 요새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뭐 답변을 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장관께서 그동안 만약에 내년 총선에 나가고 안 나가고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나가게 돼버린다면 그동안에 장관 재직 시에 수행했던 많은 일들이 행위와 발언들의 정당성이 상실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히 총선 필승 발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년에 총선에 나가게 된다면 공천받으려고 실수를 포장해서 한 의도적인 발언이다 라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좀 과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자리가 무슨 참석 안 하는 게 맞죠. 안 하는 게 맞는데 우발적으로 있었던 그런 일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걸 무슨 의도적으로 했다 그러면 조금 좀 과하신 말씀이 아닌가. 근데 총선에 안 나간다면 그 발언한 거를 의도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실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 총선에 나가게 된다면 저는 거꾸로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고 의도적인 발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제 염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거 뭐 사실 제가 그런 게 아닌데 뭐 그렇게 하면 좀 그러네요. 네. 작년에 경주에 특별교부세 얼마 교부했습니까? 작년에 경주에 내려간 것이 한 90억 됐다라고 보도가 났죠. 예. 작년에 90억, 올해는 얼마 했습니까? 올해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또 나갔잖아요. 뭐 아마 내려갔습니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합쳐서 얼마인지 기억 안 나세요? 경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고향이시니까. 그럼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인지. 확인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봐가지고 오전 지금 11시 이내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특별교부세를 만약에 장관이 내년에 특히 총선에 나간다면 이 부분을 쌈짓돈으로 사용해서 자기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쓴 것으로밖에 국민들은 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염려를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김 의원님 말씀 감사한데요. 작년에 제가 말씀이 90억이 지출이 됐다 이런 말씀을 아마 일부 어디 하셨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경주에 간 것이 제가 취임하기 전에 보니까 원전과 관련해서 아마 30억 정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작년에 그 대구 경주에 물포럼 그 세계 대회가 있어가지고 그 세계 대회가 있으면 그게 또 특교가 지원이 됩니다. 일부가 이번에 이제 그 문경 군인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빼고 나면은 일상적인 그 지역과 거의 비슷합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런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네,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곧바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네, 네.
국무조정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2014년 8월부터 정부 합동 부패 척결 추진단을 설치를 했죠. 예. 이 한시 조직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한시 조직으로 그렇게 당시에 출범을 했었습니다. 최초에는 언제까지 한시고 다시 또 늘렸죠. 예.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1년 예정으로 출범을 했고 내년 일단 말까지 연장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1년 6개월을 다시 연장을 했는데 예. 이유가 뭐죠? 뭐 아시다시피 이 부패의 척결, 비정상적인 적폐 해소라는 것이 단기간 내에 완결되기가 쉽지 않았고 이 부분은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원장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좀 들어주십시오. 이 부패 척결에 관한 문제, 감사원이 지속적으로 하는 업무 아닙니까? 뭐 저희들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떠세요? 국민위원장님. 네, 저희도 뭐 부패 방지 업무에 관해서 평소에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무조정실에서 부패 척결 추진단에 예산에 들어가 있는 예산 중에 부정부패 실태조사 사업이라고 있어요. 조정실장 알고 계시죠? 예. 이게 권익위원회 부패 유발 요인 실태조사라는 사업 항목이 또 있어요. 권익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복이 될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의 예산이 권익위 예산의 약 5배 정도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추진단의 업무 대부분이 권익위가 이미 청렴신문고를 운영하면서 부패행위 신고 접수 받는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고 또한 인원들도 파견 공무원 중에 전체 중에 37명 중에 21명이 다른 업무와 겸직을 하고 있어요. 이 실제로 이 TF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리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이 감액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기획재정부 차관에서 나오신 분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그 총리시대 부패 척결 추진단 예산은 하여튼 뭐 일부 뭐 예결위 지적 등을 감안해서 조금 감액 내년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자부 장관에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예산이 지금 행자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예산이 2014년에 당초 예산 대비해서 불용액이 집행률이 약 60%, 2015년에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집행률이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 집행률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금 2016년 예산도 2015년하고 비슷하게 세워놨어요. 지금 그런데요, 그 통합위원회가 작년에 활동이 조금 저조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거기에 특별한 조금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올해는 아마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네. 국무조정실에 공공기관 갈등관리 사업이라고 있죠, 조정실장님. 예. 이 사업하고 이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또 사업 항목하고 이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고 특히 대통합위원회가 이 출범 이후에 제대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고 예산 대부분이 불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상당 부분이 삭감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재부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 뭐 지금 상임위에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상임위 검토 나중에 의결된 결과하고 그다음에 소위 논의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행자부 장관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정부국의 정보기관 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 사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게 사항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2010년부터 15년까지 약 180억 원 들여가지고 시스템 구축 비용 들였는데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무원 전체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바로 일터라는 앱을 만들어 가지고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공무원 조사를 해보니까 공무원의 2% 내지 3%만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 문제는요. 저희들이 그전에도 지적된 그런 문제인데 그게 보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안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당연히 이제 활성화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좀 부처와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밀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관행적으로 올리는 시스템 개발 사업 내지 유지 보수비에 관해서 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해서 감액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감사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오랫동안 그거는 쭉 저희들 부처와 또 다른 부처의 의견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그게 어차피 상당 부분 구축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그 보안 문제 좀 해결을 해서 원래 기능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걸 또 완전히 처음에 생각했던 것을 취소를 하고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에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아마도 그 협의는 좀 수월하게 잘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자부 장관 어제 기자회견 하시고 오늘 그 기자회견에 대한 많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기사들 좀 보셨습니까? 아직 제가 상세히 본 거는 없습니다. 기사를 읽어보지도 못했으면 아침에 신문 안 보십니까? 네. 지금 내년에 선거 나가십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 이 많은 사설과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제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그 기자회견을 듣는 건 별 생각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그렇고요. 하여튼 저는 그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요새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장관께서 그동안 만약에 내년 총선에 나가고 안 나가고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나가게 돼버린다면 그동안에 장관 재직 시에 수행했던 많은 일들이 행위와 발언들의 정당성이 상실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히 총선 필승 발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년에 총선에 나가게 된다면 공천받으려고 실수를 포장해서 한 의도적인 발언이다 라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좀 과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자리가 무슨 참석 안 하는 게 맞죠. 안 하는 게 맞는데 우발적으로 있었던 그런 일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걸 무슨 의도적으로 했다 그러면 좀 과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에 안 나간다면 그 발언한 거를 의도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실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 총선에 나가게 된다면 저는 거꾸로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고 의도적인 발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제 염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사실 제가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좀 그러네요. 네. 작년에 경주에 특별교부세 얼마 교부했습니까? 작년에 경주에 내려간 것이 사람들의 입장 또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삼자적 입장에서 특히 학자를 오래 하셨으니까 전달이 어떻게 됐고 이해하시는 분이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은 아예 내년 총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다면 지난번 장관이 8월달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얘기한 때 그때 사과를 위한 기자회견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때 기자회견 하실 때 총선 관련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별 생각이 없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때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별 생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별 생각이 없다는 그러면 이제 지금 한 90억 됐다라고 보도가 났죠. 예. 작년에 90억, 올해는 얼마 했습니까? 올해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또 나갔잖아요. 한번 내려갔습니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합쳐서 얼마인지 기억 안 나세요? 경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고향이시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인지.
확인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봐가지고 지금 11시 이내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특별기호부세를 만약에 장관이 내년에 특히 총선에 나간다면 이 부분을 쌈짓돈으로 사용해서 자기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